원장님, 치약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종류도 많고 성분도 다양하더라고요. 그쵸. 시리니 치약, 비백 치약, 일반 치약, 그리고 구취에 관련된 치약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불소 치약하고 무불소 치약, 이 중에 뭐가 더 좋냐고 주변에서 엄청 많이 물어봐요. 치약에 불소가 중요한가요? 그럼요. 치약에 불소가 있어야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불소로 어떻게 충치가 예방이 되냐면요, 치아의 머리 부분을 표면을 덮고 있고 치아의 상아질이라고 하는 걸 보호하는 약간 백색의 반투명하고 단단한 물질이 범랑질 혹은 에나멜이라고 하는데요, 입안에 있는 S뮤탄스라던가 S바실러스 같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음식물이 분해가 되면 산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서 충치가 생기는 거예요. 불소는 범랑질과 결합해서 산성이라고 하는 성분의 내성을 가지게 하고 재강화를 하게 돼서 부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충치 예방에는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치아를 닦는 모션도 중요하지만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 더 중요하기는 해요. 그럼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효과가 좋은 거예요? 말 그대로 무불소는 이제 불소가 없는 치약을 얘기하고요. 저불소 치약 이제 500ppm, 보통 불소 치약은 1000ppm, 고불소 치약은 1500ppm 이상의 불소 함량을 가지고 있는 치약을 모두 말합니다. 불소 치약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적 성분인 불소, 이제 할로겐에 속하는 화합물을 말하는데 생체의 독성을 가지고 있고 그 독성은 남이라는 그 독성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먹게 된다면 위장에 좀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제 불소는 유익한 동시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거나 이 생체에 흡수가 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어떤 성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특히 불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고불소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불소에 이제 과민한 반응이 있는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 임신이나 수유 중인 여성, 혹은 불소 섭취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신장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특정 약물을 복용을 해서 불소가 포함된 치약을 사용할 때 칼슘이 많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불소가 칼슘하고 결합돼서 흡수된 비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치아가 민감해서 불소가 치아 표면에 반응하며 자극을 주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몸에 염증이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고불소 치약을 사용했을 때 추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잇몸의 출혈이나 염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불소 치약은 아이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불소가 뭐 절대 안 좋고 무조건 안 쓰면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불소 자체만 봤을 때는 충치 예방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성분은 확실하거든요. 저 같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애들만 봐도 3살, 5살, 6살 뭐 이런 아이들인데 입을 헹구고 뱉는 행위를 아이들마다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뱉는 게 아니라 그냥 삼켜버립니다. 이걸 먹어도 되는지 괜찮다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하실 수 있어요. 애들이 먹지 말라고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라서요. 최근엔 건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이제 미국 등 이제 해외에서 불소에 대한 논란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기는 해요. JAMA Pediatrics 저널에 발표된 연구인데 불소 노출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지능지수의 하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검토 결과에 따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소변에서 불소가 100만분의 1만큼 증가할 때마다 어린이의 IQ 점수가 약 1%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서 불소가 함유된 치약과 구강청정제를 만드는 회사들은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들을 섭취하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을 어린 아이들에게 해가 없고 맛이 좋다고 부적절하게 마케팅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제 소비자 단체 우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서 불소를 대체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각종 무불소 치약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소를 대체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카제인 포스포펩타이드, 비정형 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거랑 자이리톨, 그리고 에리스로톨, 그리고 나노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저 성분들이 들어있는 무불소 치약을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무불소 치약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재강화 효과가 있는 성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그리고 향균 및 충치 예방 효과,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연마제의 성분 확인,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 여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해야겠죠. 무불소 치약을 사용할 경우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나 카제인 포스페이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불소 치약과 유사한 충치 예방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해외에서 많이 사용 중이기는 해요. 나노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어떤 성분인 거예요?
자, 생소하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불소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 대신해서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대체 성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사가 우주인을 위해서 개발한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치아 범랑질을 정밀하게 재현해서 재강화와 민감도 케어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보다 안전한 구강 솔루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그럼 불소랑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또 어떻게 뭐가 다른가요? 그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치아하고 유사한 그 미네랄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불소 같은 경우는 합성해서 만든 화합물, 즉 화학적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기본적으로 미세한 손상을 회복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재강화시키는 민감성도 완화시킬 수 있고 에나멜의 성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미백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소 자체는 그 주변을 코팅하는 거다 보니까 그 외부의 산 저항성에 좀 강하게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사용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있냐라고 봤을 때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몸에 있는 성분 그대로 뼈하고 치아의 성분 그대로이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소 같은 경우는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이제 과도하게 먹게 되면은 독성이 되게 큰 화합물이라서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민감성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폐이거나 그런 부분인데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치아 성분으로 찰 수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민감성 완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불소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되긴 하겠지만 일정 부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 대상 자체가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어린이들 그리고 임산부 노약자들이 모두 가능하고 불소 같은 경우는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소량으로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치아 에나멜의 이제 97%, 상아질의 70%를 구성하는 치아의 주성분이라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치약이라던가 재생되는 치과 재료, 뼈 이식제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나노 하이드록시와 이제 그냥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비교하는 논문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봤을 때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20에서 80 나노 크기의 입자고 수산화 인내사, 즉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보다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훨씬 더 작은 걸로 비교가 되고요. 두 번째는 표면적이 좀 달라요.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50에서 100제곱미터고 수산화 인내석은 10에서 20 정도로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표면적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의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기는 해요. 하지만 침투적인 측면에서 입자가 워낙에 작은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조금 더 깊은 침투력을 보여주고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조금 얕은 침투력을 보여줍니다.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치아의 강한 부착성을 보여주는데 일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치아에 약간 약한 접착성을 보여줍니다. 마모도는 둘 다 비슷한 입자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치약으로 양치질을 할 때 충분히 음식물을 세척할 수는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불소보다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메인으로 사용한 치약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FDA 승인된 치과용 보철 및 치과 제품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교정 전문 병원이잖아요. 그럼 불소랑 나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치약 중에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이제 교정 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치면 세마를 하기 위한 단계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보통 무불소 성분이에요. 이제 교정 중이라면 이제 조심하면 좋은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고농도 불소 치약이나 치아 미백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교정 장치에 티타늄 아이어의 부식을 초래해서 교정력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소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장치도 조금 잘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교정 장치를 치아에 부착할 때는 치아 표면을 좀 거칠게 처리를 해서 산부식이나 에칭을 해서 레진 접착제를 바르는데 불소가 범랑질 구조를 좀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걸 부식을 시켜도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소 치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장치를 부착하기 전에는 과도한 불소 사용이 접착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약 성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원장님. 불소 치약이 나쁘고 무불소 치약이 좋고 안 좋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불소에 대한 이슈와 불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불소 함량이 높아야 좋다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불소 치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맞는 불소 함량을, 무불소 치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불소를 대체해서 사용해도 좋은 성분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두 성분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상황에 맞게끔 치약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구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소도 충치 예방에는 되게 좋은 제품이지만 아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다면 무불소 치약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브랜드나 가격도 중요하지만 성분에 따라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